안녕하십니까. 방송기자연합회장 양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방송학회장 오셔서 심사평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좀 나오시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달 전에는 수상팀이 3팀밖에 안 됐었어요. 우리가 5개 부문에서 시상을 하는데 2달 전에 그랬고 오늘은 6팀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좀 잔치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먼저 심사평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는 모두 29편이 출품됐습니다. 부문별로는 취재보도 5편, 기획보도 7편, 디지털 콘텐츠 2편, 지역 취재보도 10편, 지역 기획보도 5편이 출품됐습니다.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KBS의 GS건설 부실설계 시공 연속 단독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GS건설의 설계도를 입수해 초음파 사진 등을 이용해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건설사의 전면 재시공과 주무부처의 대책 마련을 끌어낸 파급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밖에 MBC의 IS 테러 막았더니 강제 추방은 묻힐만한 사안을 발굴해 조명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꼽혔고, MBN의 한국마사회 경마장 비리 의혹 보도도 제도적 개선을 위한 주의를 환기시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획보도 부문에서는 KBS의 시사기획창 코스닥 개미귀신 2 무한환생 CEO들이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방송은 방송에서 다루기 힘든 어려운 주제를 쉽게 풀어 설명했을 뿐 아니라 방대한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실험군, 대조군까지 설정해 정밀 저널리즘적인 노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SBS의 마약 팬데믹 시리즈도 10대들의 마약 노출의 상황과 미국의 실태에 대한 취재로 돋보였고, EBS의 학폭위 조치 결정문 심층 분석도 결정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학폭위의 문제점을 밀도 있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서는 SBS의 남태평양에 묻힌 80년 타라와 46번가 수상작으로 결정됐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역사를 발굴해 디지털 오리지널 콘텐츠로 구성해 반향을 일으켰으며 기존의 방송 리포트 문법과는 차별화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KBS 광주의 백혈병 양식장 노동자 포름 말린의 위협과 안동 MBC의 옛날 과자 7만원 바가지 내막 단독 보도가 공동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백혈병 양식장 보도는 양식장의 현실과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현장을 집중 취재해 시리즈로 보도함으로써 취재와 기획이 잘 어우러진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옛날 과자 바가지 내막은 시적절하고 생활 밀착적인 뉴스로서 지역 축제 바가지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을 잘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 UBC 울산방송의 산업수도 과적 단속 부실 투성이 연속 보도도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하는 생생한 현장 취재로 기자 정신이 돋보였습니다. 지역 기획 보도 부문에서는 여수 MBC의 생활 폐기물 불법 반입 실태가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지역사회의 생활 밀착형 아이템에 집중했을 뿐 아니라 품을 많이 들인 현장 취재로 문제점을 잘 드러냈으며 처벌 제도의 맹점도 잘 지적해 인근 지자체의 대응을 이끌어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KBS 목포의 한국전쟁 킬링필드도 한마을의 아픔을 문헌과 인터뷰를 통해 잘 조명했으며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내레이션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요게 이번 달 방송기자상을 심사한 위원들의 공식적인 심사평이었습니다.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수상하시게 된 6팀의 수상팀의 보도를 이따가 잠깐 한 1, 2분 영상을 보겠습니다만은 저널리즘의 그 여러 가지 책무 중에서 환경 감시라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낸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재 보도 부문의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런 부실한 설계가 엄청난 사고로 이어진 그 원인을 대단히 객관적이면서도 즉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사회 즉각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사기획창 코스닥 개미신 이 무한환생 CEO들의 이 무한환생 CEO들 앞에 있는 제목 시사기획창 코스닥 개미기신으로 딱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같은 기획보도 부문으로. 근데 좀 더 들어가서 문제점을 파헤치셨다는 점에서 치열한 저널리즘이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콘텐츠 부문은 제가 알기로 취재기자가 2019년에 첫 보도를 했었는데 4년이 지났습니다.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해의 어떤 동안 될 때까지 계속 이 사안을 계속 취재하겠다는 치열함이 역시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역 보도 부문의 새 수상작은 억울함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그래서 우리 사회에 좀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 신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 과자 7만 원 같은 경우는 참 사람들이 쉽게 비난하기 좋은 소재인데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들여다 보여줌으로써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여수 MBC가 지난달에 지역기획보도부문으로 수상을 하셨거든요. 근데 또 오셨네요. 기획보도부문의 신흥 강자가 계신 것 같습니다. 둘 다 지난번에는 그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사는 집에서 학교 너무 먼 문제를 다뤘는데, 이번에는 생활 폐기물, 여수 바깥에서 생긴 폐기물들이 몰래 들어와 묻히는 이런 실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른 지역에서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여수로 향하는 그 쓰레기차를 이렇게 뒤에서 쫓아오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아마 아주 이른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발품을 진짜 많이 팔아서 현장의 생산을 보여주는 그런 저널리즘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받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하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감시라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동료 기자로서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주를 앞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가 2달 전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인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장 설계도를 단독으로 입수해서 분석해 봤더니 설계 단계에서부터 천정을 떠받치는 기둥 열의 7배, 무게를 견디는 데 필요한 보강철근이 빠져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설계에서도 보강철근이 부족한데 초음파 촬영을 해봤더니 실제 공사에서는 철근이 더 줄었습니다. 공사하면서 관리나 감독도 제대로 안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 보도 계속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붕 무게를 견디기 위해 설치된 기둥. 철근이 콘크리트를 뚫고 나왔습니다. 기둥 주변을 초음파 장비로 촬영한 사진. 직선 사이사이에 작은 사선들이 보입니다. 기둥이 맞물리는 곳을 연결하는 전단 보강근이라는 철근입니다. 그런데 붕괴 구간을 찍었더니 이런 사선 모양의 보강 철근이 없습니다. 사고 구간의 21개 기둥 중 7개 보강 철근을 넣도록 설계됐지만 실제 시공된 건 1개뿐입니다. 모든 구간을 놓고 봐도 시공 과정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기둥이 전체 30%를 넘습니다.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따져보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감리업체는 보강철근 작업장 중 서너 곳만 눈으로 둘러봤고 동영상 같은 근거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GS건설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방법을 바꿀 수 있다고 해명했고 감리업체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먼저 이렇게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저희 이번 보도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좀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한 저희 선배가 이 사건에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팔로우를 하면서 같이 이제 취재를 하게 돼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은데요. 그 선배 옆에서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그냥 단순한 사건 사고로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을 이렇게 깊게 파헤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건 전 회장과 친하시던데 어떤 분이세요? 피해 주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쳐다보기도 싫어요. 주식시장이라는 자체를. 그 사람들이 상장사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도요? 네. 회장님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KBS의 손수입니다. 이번 코스닥 개미 귀신 2는요, 지난해 방송됐던 코스닥 개미 귀신 1편의 수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른바 이제 요즘에 세력주 같은 거 많이 뜨고 있는데, 세력주에서 얘기하는 세력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사실 얘기하고자 했던 아이템이고요. 제가 앞에서 취재를 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이제 도와주셨거든요. 특히 데이터 분석했던 이지연 씨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평에서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게 보인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자본시장에 대한 알기 쉽고 재밌고 쓸모 있는 아이템을 좀 발굴해서 보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내용이 녹화가 되고 네, 그분한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예, 아까 고맙다고 어떻게 하셨죠. 여기 있습니다. 영상. 예, 사실 이번 아이템을 취재하면서 촬영 기자 선배하고 그다음에 편집 감독님이 너무 고생을 하셨어요. 특히 편집 감독님은 초보가 나왔을 때 보시고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게 알기 쉽게 좀 쓰려고 그때부터 사실 좀 원고를 고친 내용들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 데스크에게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약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기 쉽게 고치는데 저희 편집 감독님이 되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종환 편집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자가 걷는 컷이 사실 제한적이라면 제한적일 수 있는데 뒤에서 뭐 따라가거나 위에서 보거나 그런데 새로운 기자가 걷는 컷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 안용숙 촬영 기자가 매우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용숙 선배에게 꼭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은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n the outer fringe of their Pacific defenses. And resistance. However, we're taking no chance. 그냥 무조건 다 일본으로, 어쨌든 일본군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을
그냥 또 다시 슬쩍 일본에 묻혀서 일본 사람이다 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화장해서 돌아가는 게. 그래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남성 항구의 DNA가 한 유족과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일단은 코로나로 인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컸어요. 일단은 코로나가 지금 팬데믹에서도 해제된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모셔와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거의 이제 3, 4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냥 준비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한일 관계의 이 최병희 씨 유해 봉환을 통해서 오히려 한일 관계가 더 긴밀하게 발전적일 수도 있겠다. 또 과거에 이런 역사가 되풀이지 않게끔 하기 위한 서로의 다짐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작품에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부탁드립니다. 전에 나오기 전에 저희 큐시트 봤더니 오늘 그렇지 않아도 하와이에서 장진호 전투에서 돌아가신 분 포함해서 국군 전사자 5분, 5분 유해가 군대로 봉환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반갑은 소식이었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약간 착잡한 그런 뉴스였는데 보훈이라는 게 우리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는 게 이제 주 목적일 텐데 일제 강점기 때 강제동원돼서 정말 머나먼 곳에서 사망하신 그분이 신원이 밝혀지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잠깐 아까도 나왔지만 거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거를 그 일보를 보도하면서 곧 들어오실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보훈에는 인형도 없어야 되고 진영도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만하면 됐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우리 보훈행정이 한없이 적극적이고 불편부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식장에서 일을 하다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한 이주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양식장에서 구충제 등으로 쓰이는 수산용 포르말린이 질병을 일으켰다고 인정이 된 겁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3년 전 파키스탄에서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 칸 모바실 씨. 전남 담양과 제주도 등의 양식장에서 일하다가 2년 전 백혈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칸은 양식장에서 쓴 수산용 포르말린이 발병 원인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물고기에 붙은 기생충을 없애는 포르말린에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들어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1년 9개월여 만에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누적 노출 수준은 낮지만 단기적으로는 고농도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전남에서만 최소 10,000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수산용 포르말린에 대한 유해성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검진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유해물질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작 포르말린 원재료인 포름알데히드는 유해물질에 포함돼 있습니다. 포르말린이 노동자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정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식장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가 수산용 포르말린에 노출돼 백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수산용 포르말린을 주로 사용하는 걸로 추정되는 넙치와 뱀장어 양식어가 55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 KBS 광주의 박상정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도 떨리는데 이게 지금 뛰어와서 떨리는 건지. 근데 수상을 해서 떨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육아휴직을 끝나고 복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뜻깊은 상을 받게 돼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 취재는 저희가 산재 사건을 상당히 여러 방면에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어업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전남에서는 그래도 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노동자는 2년 전에 산재 신청을 했었지만 승인을 받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취재를 하다가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좀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또 이제 좀 여러 가지 의미 부여를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어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한 게 의미를 알아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많이 부족한 보도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취재를 하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사무를 이해를 하고 처음에 제가 다시 복귀하면서 생각했듯이 기자 본연의 자세에서 질문을 많이 하겠다. 열심히 지나간 것도 끝으로 놓치지 않고 잘 찾아보겠다.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양 산나물 축제의 주인공은 당연히 산나물입니다. 공식 축제 장터에선 영양군이 책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산나물이 인기리에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비공식 축제장, 이른바 축제 야시장은 운영 주체부터 달랐습니다. 지역 상인회가 이른바 자리값을 받고 노점상을 모집한 건데 상인회는 지역 상인들이 장사하는 공간을 타 지역 노점상에게 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상인회가 받은 돈은 노점 한 곳당 20만 원씩, 모두 500만 원. 그런데 실제 축제 야시장에 들어왔던 노점상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상인회에 신고된 노점상보다 10곳이 더 많은 35개의 타 지역 노점상이 영업을 했고 나흘 동안 진행된 축제 자리값으로 대략 3천만 원이 오갔다는 겁니다. 전국 축제를 돌아다니는 노점상들에게 장사 자리를 정해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상인회나 축제 조직위로부터 축제장 한켠 야시장 공간을 전문적으로 낙찰받은 뒤 다시 외지 상인들에게 재배분하는 과정에 브로커가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야시장 운영에 필요한 천막 및 현수막 설치, 전기 등 시설 설치, 흥을 붓도들 품바 공연단 섭외 등을 이유로 중개료를 떼가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최종 자릿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겁니다. 과자 한 봉지가 7만 원에 팔리는 일이 없으려면 결국 한탕주의를 벗어나 꼼꼼하고 지속 가능한 축제 운영을 고민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우리 사소한 뉴스라고 안동 MBC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출범을 시켜서 만들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짝을 하고 있는 우리 배경탁 선배께 여기까지 오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후배를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 MBC 중에 인력이 안동 MBC가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일리를 만들기도 사실 버거운데 그런 기획을 할 수 있게끔 시간과 이렇게 인력을 좀 조정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또 데일리를 한다고 희생을 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자 상인 아저씨가 자리값 때문이 아니고 정말 그냥 과자를 좋은 가격에 잘 팔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내셔서 다시 축제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동 MBC가 만들어 나가는 사소한 뉴스를 우리 취재 방향은 다 다르지만 여기에 다 같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분들과 함께 상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공사장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들이 여수로 폐기물을 불법 반입하려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껴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5톤 이하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매립장에 묻거나 중간 처리 업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업체 입장에선 매립장에 폐기물을 묻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하지만 순천과 광양은 매립장이 없거나 반입이 중단돼 폐기물을 버릴 수 없다 보니 매립장이 운영되고 있는 여수의 전남 동부권 폐기물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폐기물 불법 반입 상황을 여수시도 알고 있었지만 책임을 떠넘기거나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묵인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매립장은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늘었다고 설명했지만 매립장이 포화에 이른 이유는 다른 데에도 있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공사장 생활 폐기물 불법 반입을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수년간 묵인돼 온 이 같은 불법 반입은 여수 매립장의 수명을 8년이나 단축시켰습니다. 매립장의 매립 용량이 줄면서 폐기물 처리 단가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불법 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해 결국 시민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여수시는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 3월 공사장 생활 폐기물 반입 금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매립장이 포화에 다다르자 뒤늦게 내놓은 긴급 처방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수시의 안일한 행정과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다른 지역 폐기물까지 떠안게 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제적 부담과 시민들의 피해만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인데요. 하필 오늘 그 상을 받기로 한 두 기자가 이북으로 기획보로 때문에 출장을 가 있어서 이렇게 좀 대리수상하게 됐는데 동료로서 너무 기쁘고 특히 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제보가 되게 올해 초쯤에 온 걸로 아는데 영상에서 보셨던 것이 폐기물 버리는 장면들을 촬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 달 동안 좀 잠복 아닌 잠복을 하고 새벽에도 취재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동료로서 너무 배울 점도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보도고요. 상 무사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